안녕하십니까? 앱 프로그래밍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컨테이너,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위젯으로 컨테이너, 그리고 로우 컬럼, 익스펜디드, 스택 부분까지 레이아웃의 형태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 뷰, 그리드 뷰, 페이지 뷰, 그리고 탭 바와 같은 화면의 구성을 하기 위한 레이아웃 위젯,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위젯에 대해 살펴보고요. 그 뒤에 이 레이아웃으로 구성해 놓은 위젯들의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부분과 이벤트 처리를 위한 고급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로우 컬럼 위젯들, 그리고 expanded, 즉 비율로 웨이트 속성을 주는 것처럼 비율 속성을 사용할 수 있는 레이아웃 위젯이 있고, expanded 위젯이요. 그리고 stack 위젯, 즉 겹쳐놓는 위젯들을, 여러 자식 위젯들을 겹쳐놓는 형태의 위젯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앞에 부분까지는 직접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보셔야지만 정확하게 그 개념이 이해되실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봤던 리스트와 관련된 것들도 꼼꼼하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번 시간의 내용으로 리스트 뷰 위젯을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목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화면에 목록을 나타내고, 이러한 목록들 안에서는 스크롤과 관련, 스크롤이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는 목록을 출력하는 형식입니다. 예, 그 위젯 이름 자체가 리스트 뷰라는 위젯입니다. 자, 이때 스크롤을 할 때 스크롤이 방향이 있겠죠. 스크롤 디렉션이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호리젠탈, 가로 스크롤도 가능하고 버티컬, 세로 스크롤 기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 뷰 위젯이 가지고 있는 보다 세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는 리스트 뷰 위젯 자체만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리스트 뷰 빌더라는 위젯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스크롤이 가능하면서 리스트의 동적 생성 기능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좀 이따 비교 설명드리겠지만 빌더를 사용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메모리 관리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그 안에 리스트를 목록으로 뿌려질 녀석들을 우리 다트 기본 문법 시간에 배웠던 얘기죠. 리스트 제너레이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을 동적 생성하는, 목록을 동적 생성하는 기능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리스트를 여러 항목으로 구성을 해놨을 때, 즉 이 리스트만큼의 항목을 나타낼 때는 리스트 타일이라는 위젯을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리스트 중에 특정 항목을 선택, 즉 클릭했을 때 어떠한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스낵바라는 기능을 이용해서요, 메시지를 화면에 표시할 겁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요, 토스트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토스트의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스낵바라는 놈을 사용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리스트 뷰 자체에서 또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파라미터들, 즉 항목들, 속성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속성에 해당되는 것이 리딩이라는 것이 있어요. 즉 항목 왼쪽에 아이콘을 표시하고자 할 때, 리스트 항목에 아이콘을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트레일링, 즉 항목 오른쪽에 표시되는 아이콘, 오른쪽 표시 아이콘, 좀 이따 실행 화면을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서브타이틀, 추가 설명에 해당되는 텍스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요 소스 코드가요, 즉 리스트 뷰를 구현한
위젯 클래스의 빌드 함수 부분만 캡처해서 놔둔 겁니다. 자, 여기 빨간색 영역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트 언어에서 배웠던 것처럼 리스트를 아이템이라는 리스트를 자료형으로 만들게 될 때 우리 generate라는 것은 특정한 값을 갖고 있는 특정 값으로 포함하고 있는 리스트를 생성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함수였죠. 동적 함수입니다. 즉 50개짜리를 만들 것이고 이때 그 안에 아이템이라는 글씨와 인덱스 번호, 즉 여기서는 0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0 플러스 1이니까 아이템 1, 아이템 2, 아이템 3 이런 형태로 구성되는 이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요. 그 리스트를 항목으로 출력을 하려는 겁니다. 이때 리턴되는 이 빌드에서 리턴되는 스캐폴드 위젯 안쪽에다가 앱 바는 이렇게 상단 앱 타이틀을 표시할 것이고요. 하단에 바디 영역에 즉 화면에 진짜 앱이 표현돼야 되는 영역에 리스트 뷰의 빌더라는 위젯을 만들어서 바디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빌더는 스크롤이 가능한 리스트를 효율적으로 생성을 하기 위해서 빌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냥 리스트 뷰만 쓰셔도 돼요. 그러나 빌더를 쓰면은 메모리가 화면에 나타나는 것만큼만 이 항목으로 나타나는 것만 메모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다. 이 빌더를 쓰지 않으면 화면에서 스크롤돼서 보이지 않는 윗부분 또는 하단 부분에 있는 모든 내용들 전체를 다 메모리에 로딩 시키기 때문에 메모리가 조금 많이 사용된다라는 단점을 갖게 됩니다. 항목이 많지 않다라면 빌더를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빌더 기법을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때 파라미터로 아이템 카운터. 이 얘기 같은 경우는 위에서 만든 리스트의 길이만큼, 즉 50개를 항목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자, 아이템 빌더 안쪽에 보시니까요. 이 안에 컨텍스트와 인덱스의 익명 함수를 이용해서요. 이때 리턴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트 타일, 항목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항목의 리딩 부분은 좌측 부분에 있는 나타내는 아이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아이콘을 뭐 스타, 별 모양의 아이콘, 색깔은 오렌지 이런 식으로 속성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때 들어갈 수 있는 타이틀이요. 타이틀은 해당되는 글씨 텍스트 위젯을 이용해서 아이템이 갖고 있는 인덱스 번호에 있는 값들을 타이틀로 사용을 하려는 겁니다. 이때는 여기서 아이템 1, 2, 3, 4 이렇게 지정을 했으니까 아이템 1, 2, 3, 4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서브 타이틀은 그 하단에 표시되는 부제목 정도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인덱스 몇 이렇게 출력을 하려고 샘플을 작성해 봤습니다. 자, 트레일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오른쪽 끝에 아이콘을 말하는 거니까 아이콘 클래스 안쪽에 있는 화살표 형태의 아이콘을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onTap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요. 즉 특정 항목을 탭했을 때 동작할 함수를 지정한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여러 줄의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항목 자체에 중괄호를 열어서 사용했고요. 한 줄짜리만 우리 화살표로 사용했던 익명 함수였죠. 자, 이때 스캐폴드 메신저의 기능 중에 show snack bar라는 녀석을 이용해서요. 스낵 바를 만들어 줍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가운데 안쪽에 있는 함수 안쪽에 있는 스낵 바 위젯을 생성을 해서 이때 생성되는 컨텐츠의 텍스트의 그 사이에 어떠한 글씨, 즉 우리는 탭 on 즉 눌렀다 아이템 인덱스 번호에 있는 아이템 리스트에 있는 인덱스 번호에 있는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는 간단한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빌더의 차이점을 보기 전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미리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 봤는데요. 자, 보시면요. 실행을 해 보면요. 이렇게 목록이 있고요. 스크롤이 가능한 형태가 되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한 아이템을 클릭을 하면은 하단부에
하단부에 해당되는 내용이 토스트처럼 떴다 사라지는, 이때는 제가 시간을 1초로 놓기 때문에 좀 금방 사라지는데요. 시간을 충분히 여유를 두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요. 안드로이드와는 다르죠. 길게 짧게 형태의 토스트였다면 이 녀석은 시간 단위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코드 잘 살펴보시면서 이 코드 부분 바디 안쪽에 리스트 뷰 빌더를 이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다시 돌아가서요. 이 리스트 뷰 빌더를 쓰는 것과 그냥 리스트 뷰를 쓰는 것, 즉 리스트 뷰 하단에 파라미터로 속성값에 children을 이용한 리스트를 구현을 하는 방식과, 즉 모든 것을 나열하는 방식과, 빌더는 메모리에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만 생성하는 방법, 두 가지의 차이점을 봅시다. 생성 방식은 빌더는 보이는 위젯만 필요할 때 생성을 하는 방식이고요. 리스트 뷰의 children 속성을 이용을 하게 되면 모든 위젯을 한 번에 메모리에 로딩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능상으로 당연히 수천 개의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스크롤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children 방식을 사용하면 항목 수가 많아지면 느려질 수 있다. 즉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느려질 수 있다.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빌더는 메모리 사용량이 적고 children 방식을 사용을 하면 메모리 사용이 많아질 수 있다. 항목 수만큼 많아지겠죠. 각각의 사용 목적을 보면은 항목 수가 많을 땐 빌더 방식, 스크롤 리스트를 사용을 하도록 할 것이고, 항목이 적을 경우에는 뭐 수십 개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냥 children 방식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때 이 리스트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식하고 이 둘 다 양쪽 다 컨트롤러는 사용이 가능한 상태예요. 이때 무슨 이 컨트롤러가 무엇이냐를 하단에 정리해 놨는데요. 스크롤 컨트롤러는 주로 스테이트리스 위젯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스테이트 풀 위젯에서만 사용을 하게 지정되어 있어요. 스테이트 풀 위젯 잊어버리지 마세요. 스테이트 풀 위젯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자, 스테이트 리스 위젯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 쓸 수 없다가 아니라 사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스크롤 컨트롤러는요, 스크롤 위치를 감시할 수도 있고요. 또는 최하단, 최상단과 같은 위치, 특정 위치로 자동 스크롤을 시킬 수도 있고요. 컨트롤러를 이용하면은. 그래서 특정 포인터로 자동 스크롤 할 수 있는 거, 또는 제일 위, 제일 아래로 이동하는 등등의 기능을 지원할 때는 이 컨트롤러를 같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코드가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이거든요. 방금 코드에서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스크롤 컨트롤러 타입의 컨트롤러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스트 뷰 자체 안쪽에 컨트롤러 파라미터에다가 이렇게 생성된 컨트롤러를 대입을 시켜서 이 컨트롤러로 특정한 이벤트를 처리해서 특정 포인트나 특정한 위치로 이동한다든지, 또는 스크롤러의 위치를 감시한다든지 등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 예. 얘를 사용을 하면은 반드시 스테이트 풀 위젯에서 사용을 할 것을 권장하며, 이 녀석이 사용이 끝날 때, 즉 디스포즈 메소드는 반드시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컨트롤러를 해제해 주지 않으면은 메모리 누수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앱의 비정상적인 종료를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controller.dispose를 통해서 리소스를 해제한다. 이건 아무 때나 해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stateful 위젯 같은 경우 생명 주기가 있었죠. 생명 주기에서 dispose라는 메소드 안쪽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정한 컨트롤러를 디스포즈에는 해서 메모리 해제하는 역할을 꼭 갖도록 해라 라고 추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뷰
레이아웃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드 뷰는 말 그대로 표처럼, 예, 표처럼 항목들을 화면에 출력할 때 사용되는 위젯입니다. 즉, 자식 위젯의 그리드 표 형식의 배치를 사용하겠다. 자, 이때 그리드 할 때 델리게이트 옵션이 있습니다. 델리게이트는 위마다 뭐 책임을 묻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책임을 전가하다 또는 대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리드의 델리게이트 옵션을 보시면요. 슬리버 그리드 조각된 그리드 표에 델리게이트 with fixed cross axis count 즉 가로로 표시될 것을 몇 개라고 지정한 지금 현재 이 샘플 같은 경우에는 가로축에 해당되는 부분을 두 개로만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화면에 두 개의 그리드만 가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고정된 크로스 엑시스 카운트를 사용하겠다. 자, 두 번째 델리게이트 옵션은요. 맥스 크로스 엑시스 카운트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넓이에 따라서 내가 지정한 폭만큼의 그리드 옵션을 주면서 그게 폭이 늘어나면은 그 폭만큼의 항목들이 쭉 옆으로 표시될 수 있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그리드 델리게이트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 설명했다시피 타일 크기와 관계없이 열수를 고정하고 사용하는 방식. 이게 픽스드고요. 타일 최대 너비를 고정해서 사용하겠다. 이것은 맥스 크로스로 사용을 하겠다. 이때 위에 고정 사이즈 열수 고정일 경우에는 크로스 엑시스 카운트로 열수를 설정을 해줘야만 하고요. 자, 너비 기준 열 개수를 계산을 해서 맥스는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녀석은 맥스 크로스 엑시스 이벤트 익스텐즈 같은 경우에는 맥스 크로스 엑시스 익스텐즈라는 놈을 꼭 사용을 해서 너비를 지정을 해야 된다. 즉 하나의 항목에 대한 넓이를 지정을 해줘야만 합니다. 자, 표 형식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요 녀석은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코드는 이따 설명하고 먼저 속성들 나머지 크로스 엑시스 카운트 열 수를 말하는 거고요. 크로스 엑시스 스페이싱 열 사이의 간격을 말하게 됩니다. 메인 엑시스 스페이싱 같은 경우는 행 사이의 간격을 말하고요. 행과 행 사이의 간격을 나타낼 때 그리고 차일드 에스펙트 레이쇼 즉 넓이의 높이에 대한 비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아이템 카운트는 생성 아이템 카운트 수입니다. 이 녀석은 모두 다 그리드에 있는 파라미터들, 즉 속성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그리드 뷰의 빌더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빌더 방식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이 패딩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리드 주변에 10픽셀만큼의 패딩을 안쪽 여백을 사용하겠다라는 속성을 넣어준 거고요. 이때 엣지 인셋을 썼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사용해서 봤던 겁니다. 자, 그 안쪽에 그리드 델리게이트라는 녀석의 파라미터를 속성값을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데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넓이를 픽스드한 겁니다. 픽스드 크로스를 해서 열의 수를 두 개로만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엑시스 스페이스는 10, 메인 엑시스 스페이싱은 10, 행 높이는 10, 그리고요. 차일드 에스펙트 레이쇼는 넓이와 높이의 비율을 1대1로, 즉 1.0, 이건 더블 타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1.0이라고 값을 주셔야 되고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 카운트는 20개다 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예, 생성할 총 아이템 수를 말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템 빌더라는 파라미터의 이 속성에다가 우리가 실제로 집어넣을 그리드로 표시할 녀석들을 하나의 그리드 셀을 집어넣은 형태고요. 이때 우리 앞서 배웠던 컨테이너 위젯을 이용해서요. 예, 하나의 그리드의 셀은 데코레이션을 하면서 박스 데코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박스를 사용하려고요. 박스 데코레이션을 이용해서 표시하는 부분이고요. 자, 플러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본 색상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기 위한 속성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컬러는 이렇게 사용을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자식으로 센터 위젯을 사용을 했고요. 센터 위젯을 사용해서 즉 하나의 박스 안쪽에 있는 자식으로 텍스트를 집어넣기 위해서 센터 위젯을 사용하고 차일드로 텍스트를 넣습니다. 이 텍스트에 표시될 글씨들 아이템 몇 번이라고 표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스타일을 지정해서 글자 색상 값은 흰색으로 지정을 해라. 폰트는 16이다라는 것으로 채워 넣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샘플을 살펴보면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녀석으로 볼게요. 자, 잠시만요. 자, 로딩을 해보게 되면요. 자, 지금처럼 스크롤이 가능한 20개니까 20개의 아이템이 목록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20개의 아이템이 목록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한 이제 이벤트 처리, 항목에 대한 이벤트 처리는 적용해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일한 코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앱 시작할 때 메인에서 run 앱 할 거고요. stateless인 my 앱을 만들어서 생성을 할 것이고요. 이 my 앱 하단 안쪽에서 다시 그 안에 이제 타이틀 넣어놨고요. 테마 지정했고요. 우리는 머티리얼을 진행했고요. 홈은 그리드 뷰 페이지, 즉 하단에 있는 요 스테이트 풀 위젯을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요 스테이트 풀 위젯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다시 스테이트 클래스가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스테이트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그리드 뷰 스테이트를 생성을 해서 이 안쪽에서 적용을 해 놨습니다. create state로 상태 값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자, 지금 코드에서 제가 지금 적용한 거 잘 보시면요. 이 안쪽에 앱바 바디 안쪽에 그리드 빌더를 이용했다. 그리고 안쪽 여백 줬고요. 그리고 그리드 델리게이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넓이 고정으로 두 열에 해당되는 고정으로 만들어 놓은 샘플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직접 실습해 보지 않으시면 모양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이 들여쓰기에 해당되는 부분과 다양한 위젯들이 나오기 때문에 직접 하나하나의 파라미터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반응형으로 넓이를 고정하지 않고, 즉 열수를 고정하지 않고 하나의 아이템에서 각 항목의 최대 넓이, 즉 아이템의 최대 넓이를 200픽셀로 지정한 경우 200픽셀로 지정한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델리게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Sliver Grid Delegate with Max Cross Axis Extends 하는 요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요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그리드를 생성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크로스 엑시스, 메인 엑시스, 차일드 에스펙트 레이쇼는 1대1 비율로 사용을 했고요. 그 안쪽에 있는 항목의 개수는 20개라고 지정을 했고, 그리고 아이템 빌더에서 아이템을 만들 겁니다. 컨테이너로 만드는데 그 안에 박스 데코레이션을 집어넣을 것이다. 그리고 그 녀석의 차일드로 박스 데코레이션으로 집어넣은 녀석의 차일드 부분으로 이렇게 텍스트를 집어넣은 형태로 만들겠다 라고 지정을 한 거죠. 자, 요것도 샘플을 미리 작성해 놨습니다. 잠깐 먼저 살펴보시면요. 실행을 해봤습니다. 실행을 해보니까 이렇게 아까랑 고정이 아니 달라지죠. 근데 얘를 화면을 이렇게 밀면은 개수가 넓이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자, 이해되시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템의 넓이를 200으로 만들어서 설정을 해라. 이렇게 반응형 형태의 그리드 표시
위젯을 나타낸 것이 요 반응형 넓이를 기준으로 delegate with max cross axis extends, 즉 최대 크로스에 대한 축을 확장하는 형태로 최대 아이템 넓이 기준으로 지정하는 방식의 샘플을 작성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작성해 놓은 위젯들은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해당 코드를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고요. 가급적이면은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직접 빌더들을 이용을 해서 구성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요. 페이지 뷰 위젯으로 넘어갈 텐데 일단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페이지 뷰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